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새벽에 비가 내려 아침 도로가 살짝 촉촉한데요. 다행히 날씨가 풀려 살 얼음이 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안전운전 잊지 마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14일 제네시스의 플래그십을 담당하는 4세대 G90의 실내와 가격까지 완전히 공개가 되었죠. 플래그십 세단다운 고급스러움으로 중무장하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은 어찌 보면 G90 모델로는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하는 바가 큰 4세대 모델이기도 한데요. 끝이지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로 앞으로 나올 또 다른 플래그십 모델인 GV90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공개된 제네시스 G90을 바탕으로 2023년 출시 예정인 GV90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네시스 G90의 디자인 철학은 역동적인 우아함이라 현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규 크레스트 그릴과 날렵한 두 줄 램프로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럭셔리 세단으로서의 기품은 간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GV90 역시 아마도 이런 패밀리 룩은 그대로 가져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G90의 신규 크레스트 그릴의 디테일함인 두 층의 G 매트릭스 패턴을 엇갈리게 입체적으로 쌓아 올린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거의 복불복 형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릴 양옆으로 위치한 헤드램프는 이번 G90 풀체인지에서처럼 제네시스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의 두 줄 디자인 역시 그대로 적용시켜 놨는데요. 이렇게 얇은 헤드램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향등에 MLA 기술을 도입하고 하향등, 주간주행 등 상향등 렌즈를 교차 배열하는 디테일함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향등은 모듈 한 개당 200여 개의 마이크로 옵틱 렌즈를 적용해 기존 프로젝션 램프 대비 렌즈의 크기를 줄여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동등한 광량을 낼 수 있는 초정밀 제조 기술이 적용돼 G90과 GV90만의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후드와 팬더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 패널 사이의 이음새를 최소화해서 시각적 간결함을 완성한 클램쉘 후드 역시 동일하게 예상한 모습인데요. 두께를 80% 가까이 줄여 돌출부가 줄어든 기옷의 패턴 엠블럼 역시 GV90이 최고급 럭셔리 SUV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켜 줄 것 같습니다. 다만 G90의 측면처럼 후드에서 시작돼 창문 하단부를 따라 트렁크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파라볼릭 라인은 SUV기에 C필러 쪽에 살짝 꺾여 내려가는 차이점은 있죠. 하지만 휠을 감싸고 있는 팬더의 애슬레틱 파워라인은 그대로 적용하여 강인하고 역동적인 느낌의 차체 볼륨과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전체적인 측면부의 모습은 GV80을 조금 더 늘려놓은 모습이죠. GV80의 전장이 4945mm이니 GV90의 경우는 5m가 넘는 전장을 지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후면부도 함께 살펴볼까요? 후면부는 제네시스 디자인의 시그니처인 두 줄의 리어 콤비 램프가 트렁크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으며 두 줄 사이에 제네시스 영문자 레터링 엠블럼을 간결하게 배치하였습니다. GV90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 모습인데요. 그와 더불어 번호판, 각종 센서, 후진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하단부로 내려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리어 모습은 현 GV80의 리어 모습보다는 확실히 더 럭셔리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세단에서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일 줄 알았는데 SUV에서도 꽤나 괜찮은 느낌이죠. GV90의 외장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최고급 럭셔리 세단과 SUV로서의 고급감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실내는 어떻게 변모했을까요? G90과 GV90은 직접 운전하는 오너 드라이브보다는 뒷자리 탑승객에 의존하는 회장님 차량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번에는 오너 드리본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일렬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공간은 제네시스 실내 디자인의 철학인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장치와 같은 이미지와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고급스러운 디테일의 조화를 추구하였는데요. 실내의 전면부는 슬림한 송풍구가 길게 이어져 있으며 그 위로 소재와 색상을 달리해 떠 있는 듯한 날개 형상의 조형을 구현해냈습니다.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연결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날개 형상의 조형과 함께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센터 콘솔의 조작계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유리와 알루미늄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와 더불어 운전자가 주행 중 전자식 변속 조작계와 다이얼 타입 집중 조작계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손이 닿는 부분의 질감을 다르게 디자인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자식 변속 조작계는 후진 기어를 최초 및 반복 조작 시 햅틱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오조작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뒷좌석 롤 블라인드를 단독 조작할 수 있어 뒷좌석 승객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좌우 양쪽 끝에 적용된 무드램프는 크래쉬패드, 센터 콘솔 도어 트림, 무드램프와 연동돼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G90과 GV90은 쇼퍼 드리븐 고객을 위한 차량의 비중이 더 높을 테죠. 그래서 2열에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의 최고급 소재를 적용, 럭셔리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G90에서는 기본 사양인 5인승 시트에서도 좌우 시트의 기울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뒷좌석 승객의 편의성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또한 C필러 부분에 잡지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조작으로 실내 분위기를 바꿔 탑승객의 기분 전환을 도와주는 무드 큐레이터가 제네시스 최초 탑재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역시 GV90의 탑재가 예상이 되겠죠. 그런데 무드 큐레이터가 뭐죠 하실 겁니다. 무드 큐레이터는 탑승객이 차량에 적용된 무드램프, 사운드 시스템, 실내 향기, 시트 마사지, 전도식 커튼을 한 번의 조작으로 통합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4가지의 분위기 모드를 제공하고 각 모드별 시스템 작동 여부는 탑승객의 선호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개인화가 가능한 기능이라고 하네요. 실내 향기 시스템은 제네시스 최초로 도입하여 더 드라이버, 어웨이크닝, 더 그레이트 아웃도어, 마이 페이버레이트 플레이스 등 3가지 종류를 교체 가능한 전용 카트리지에 담아 제공하는데요. 카트리지는 글러브 박스 상단에 최대 2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뒷좌석 암레스트 터치 디스플레이 공조 패널을 통해 향 종류 및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드 큐레이터 작동 시 각 분위기 모드에 최적화된 향을 우선 연동한다고 하네요. 제네시스 G90은 전자석 좌우 시트에 에르고 릴렉싱 시트를 적용하였는데, 각 시트는 등받이와 좌판에 각각 10개와 2개의 공기 주머니를 탑재해 전신, 허리, 골반, 상체 등 4가지 마사지 모드를 지원하며 선호에 맞게 작동 시간과 강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뒷좌석 우측 VIP 시트에는 레그레스트와 열선 통풍 기능을 지원하는 풋 레스트를 추가로 적용해 고객이 더욱 편안한 자세로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10.2인치 대화면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전동식 후석 모니터는 모드에 따라 모니터의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며 좌우 모니터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결해 독립적인 미디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최초로 적용된 8인치 뒷좌석 암레스트 터치 디스플레이는 뒷좌석 중앙 암레스트에 적용된 터치 방식의 통합형 조작계로 공조, 시트 마사지, 커튼 조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은 일반 세단과 롱 휠베이스 모델로 나뉘는데요. 롱 휠베이스는 일반 세단 대비 190mm 긴 전장을 바탕으로 뒷좌석 도어와 C필러를 확장해 더욱 여유로운 내부 공간을 확보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GV90 역시 플래그십 SUV답게 일반과 롱 휠베이스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제네시스 GV90은 전동화 모델이기에 변수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롱 휠베이스 모델의 실내는 최고급 가죽 소재인 세미 에닐린 가죽이 적용된 퀼팅 시트와 뒷좌석 좌측 레그 레스트를 추가해 고급감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정말 럭셔리 최고급 세단다운 편의 장비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요. GV90 역시 후에 출시될 모델로 이 같은 편의 장비들은 대거 들어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문제는 가격일 텐데요. 이번 4세대 G90은 기존 G90 대비 평균 1000만원가량이 올랐습니다. 가격 오른 것도 플래그십인데요. 개별 서비스의 3.5% 기준으로 세단이 8,957만원, 롱 휠베이스가 1억 6,557만원입니다. 기존 7,903만원과 롱 휠베이스가 1억 5,609만원보다 각각 1,054만원과 948만원이 오른 셈인데요. 이렇다면 제네시스 GV90은 전동화 모델이고 SUV임을 감안한다면 시작가가 1억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물론 1억과 9천만원의 체감상 느낌이 워낙 다르기에 기본기 옵션을 다소 약하게 하더라도 엔트리 시작가를 9천만원대로 출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작 살만한 차량은 1억대는 넘어야 하겠죠. 1억이라면 고급 수입차에서의 선택지가 너무나 많기에 과연 그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GV90이 나와주느냐가 관건일 듯 합니다. 제네시스 G90은 17일부터 계약을 시작하고
계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1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제네시스 강남, 수지와 부산 해운대, 아트플렉스,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프라이빗 쇼룸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과연 제네시스의 최상위에 위치한 G90과 GV90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GV90은 최근 현대에서 2023년 양산을 목표로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90이 4세대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로 돌아온 소식을 통해 GV90을 간략하게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You value how I'm feeling.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Been searching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ck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